안녕하세요. 여드름 한의사 헤이라니온 홍대점 원장 정주영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죠? 어제까지 저희 헤이라니온 홍대점은 사실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다행스럽게 그 이전까지 영상을 잘 촬영해 놓고 다녀온 상황이라 차근차근 PD님께서 잘 올려주셔가지고 너무 오랜만에 영상이 올라가는 느낌은 아니실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촬영하는 이 시점에서 이제 저는 촬영이 굉장히 오랜만인 느낌이라 괜시 조금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역시 모든 텀이 벌어지지 않게 꾸준하게 해야 더 잘할 수 있는 건데, 이제 휴가도 잘 다녀왔으니 이 병원에서의 진료든 유튜브 촬영이든 더욱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잘 드러날까 모르겠지만 지금 사실 정말 많이 탔거든요. 거의 옷을 입은 부분하고 안 입은 부분하고 색깔 차이가 거의 흑백 차이 수준인데 이것도 조금 부끄럽기는 합니다. 선크림을 잘 바른다고 열심히 발랐는데도 햇빛이 너무 강하면 역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나 봅니다. 그렇게 많은 영상에서 제가 선크림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 앞으로는 제가 한 말을 제가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또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대본이 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조금은 솔직하고 캐주얼한 제 경험에서 나오는 어떤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은 해볼까 합니다. 많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PD님께서 좀 제 배려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바로 이 여드름 흉터나 색소 침착 같은 여드름 발생 이후에 어떤 흔적과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어떤 흉터에는 어떤 치료가 적합하고 이런 조금은 학술적이고 전형적인 어떤 흉터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많은 분들이 정말 저에게 궁금해 하실 법한 정말 치료를 받으면 매끄러운 깐 달걀 같은 피부가 될 수 있을까, 혹은 정말 색소 침착 없는 일정한 톤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이런 종류의 궁금증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은 말 그대로 가볍게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여드름 한의사 제가 환자분들께 여드름 발생 이후에 남게 되는 모든 형태의 어떤 변화를 통틀어서 말씀드릴 때 이 흔적이라는 개념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크게 보면 이 흔적은 형태적인 변형이 일어난 여드름 흉터와 이 색소의 어떤 변형이 일어난 여드름 자국으로 구별할 수 있겠습니다. 조직이 과증식된 켈로이드 어떤 계열의 흉터를 제외한다면 보통 여드름 흉터는 패여서 부피의 어떤 손실이 일어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흉터 치료의 경우는 조직의 이 증식을 유도해서 이 부피를 다시금 채워 올릴 수 있게끔 치료를 진행을 하고요. 여드름 자국 같은 경우는 붉은 색소를 띠는지 아니면 칙칙한 어떤 계열의 갈색의 어떤 색소를 띠는지에 따라서 이걸 잘 구별해서 색을 일정하게 만들 수 있게끔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두 경우 다 충분히 그 양상에 따라 효과를 보일 수 있는 시술이 얼마든지 존재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시도할 가치가 있고 시술을 통해서 분명히 호전될 그 여지가 충분하다고 하면 그에 맞는 시술을 진행하실 수 있게끔 치료를 계획해서 잘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다만 솔직한 제 경험상에서의 어떤 호전도 그 자체만 고려한다면 아무래도 색소와 관련한 부분에서 호전을 유도하는 게 말 그대로 조금 더 빠르고요. 확실하게 효과를 보이는 편인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이느냐, 더 빠르게 효과가 나타나느냐의 문제지 효과 자체가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의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아무래도 이 형태적인 변형이라는 이 흉터의 개념에서는 조직을 말 그대로 새롭게 증식시키는 거, 다시 말해서 패인 부분이 다시 이제 채워 올려지기 위해서 그만큼의 상처를 내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이 과정에서 효과를 그러니까 내가 몸소 느끼기 위해서는 상처가 아물 수 있는 충분한 시간, 변형을 유도할 수 있는 충분한 이 자극의 횟수, 말 그대로 어떤 시술이 얼마나 반복적으로 잘 횟수가 충분하게 들어가느냐, 굉장히 세밀한 상처를 내는 이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한계치라는 개념도 분명히 존재하긴 하거든요. 이 흉터라는 부분에서는 높이를 채워 올리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흉터의 경계면이죠. 다시 말해서 이제 흉터의 모양을 만들어내는 그 흉터의 테두리선, 이거를 얼마만큼 매끄럽게 주변부와 이어지게 해서 이 흉터가 흉터처럼 보이지 않게끔 만드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과정 중간중간에서는 충분히 효과를 보이면서 진행할 수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충분한 호전도를 딱 나타낸 상황에서는 그 이후부터는 이어지는 시술이 효과적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부터는 그 효과 자체가 조금씩 감소하게 되는 게 사실이에요. 치료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한계선을 잘 인지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치료
치료 계획을 잘 세우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색소의 변형이죠. 그러니까 이 여드름 자국의 경우는 사실 그 조직 자체의 변형은 아니거든요. 붉은 색소의 경우에는 저는 가짜 자국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곤 하는데요. 아직 재생이 안 되었거나 여드름 자체가 덜 아물어서 아직도 붉은색을 띠게끔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남아있는 여드름, 특히 염증성의 어떤 여드름이 잘 치료가 되는 것만으로도 붉은색이 많이 호전될 수 있고요. 모양이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색만 돌아온다라고 하면은 정말 일반적으로 말하는 깨끗한 재생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또한 칙칙한 빛깔을 띠는 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어떤 색소 침착의 경우는 사실 입혀진 색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내 피부 최표면에 색이 말 그대로 얹어진 듯한 어떤 형태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입혀진 만큼의 각질을 원만하게 탈락시켜주고 강하게 보습을 해주고, 이런 과정으로도 충분히 본래의 피부색을 되찾는 것이 생각보다 원활한 편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모로 이 색소 변형을 치료하는 이 과정이 조금 더 효과를 체감하는 과정도 빠르고 변화도 말 그대로 잘 일어나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흉터 치료차 이제 처음 내원해 주신 환자분들을 뵈면서 제일 먼저 파악해야 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주로 발생해 있는 이 흉터의 타입이죠. 그리고 흉터가 대략 위치하고 있는 얼굴 부위 입니다. 이 두 가지에 따라서 흉터 치료의 구성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조금 드라이하게는 현재 이제 발생해 있는 어떤 흉터의 종류가 박스카 형태가 다수를 차지하고, 그 부위와 광대뼈 부위죠. 이 주변에 이제 볼 바깥쪽 그리고 관자놀이 부위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큰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만약에 흉터의 대부분이 얼굴 테두리 부분에 이제 롤링성 흉터죠. 약간 이렇게 큰 굴곡을 만들어내는 물결 치는 듯한 어떤 형태, 코 아주 가까이에 이런 이 중앙 부위에 날카로운 아이스픽 혹은 이제 아이스픽과 약간 그 박스카의 경계에 해당하는 이제 이런 어떤 형태의 흉터들이 있거든요. 이런 흉터들이 많은 경우는 치료 반응이 아까 말씀드렸던 경우에 비해서 조금 더딘 편입니다. 또한 이 흉터의 모양이 이를테면 조금은 사각형 혹은 뭐 둥근 형태, 균일한 어떤 형태로 이제 발생해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뭐 반응이 시술 한 회 한 회에 따라서 확실히 좀 다르다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요. 다만 그 염증이 처음 생겼을 때 이게 쥐어 짜지듯이 이제 터지면서 생기는 어떤 좀 균일하지 않은 뭔가 지그재그의 어떤 형태로 구불구불한 어떤 형태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리고 이제 좀 들쑥날쑥한 어떤 형태라면 같은 박스카 형태라도 사실 아이스픽 형태의 어떤 흉터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지게 되는 단점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모양 그 자체를 흐리게 하는데 한계를 보이기 때문에 조금은 치료 효과가 아무래도 더딜 수밖에 없고요. 또 롤링성 흉터와 박스카 흉터의 경계에 해당하는 듯한 어떤 좀 널찍한 흉터가 다닥다닥 가까이 붙어 있는 경우에도 치료 효과 자체는 잘 나타나지만 그에 따른 어떤 미관상, 내가 봤을 때 느껴지는 어떤 호전도는 조금은 더딘 편입니다. 그리고 흉터를 자세히 보시면 흉터의 이 경계 안에서 피지가 좀 끼어 있듯이 분비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흉터가 이렇게 동그랗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 일부분에 피지 이 헤드가 딱 이렇게 껴 있듯이 보여지는 이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흉터가 이제 시술 이후에 균일하게 잘 차오르는 반면에 피지가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껴있는 그 피지가 분비되는 그 선이 흉터 모양 안에 위치하는 경우는 흉터가 잘 차오르면서도 그 피지가 분비되는 좁은 공간에서의 변화가 되게 더뎌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시술이라도 효과에 좀 차이를 보이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두 흉터나 어떤 손톱 흉터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일반적인 여드름 흉터보다 오히려 그 범위도 되게 넓고요. 깊이도 깊은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런데도 시술에 대한 효과는 되려 더 그보다 더 작은 여드름 흉터들보다 더 좋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이 피지선 혹은 이 모공이 끼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반응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 모든 내용들을 다 이제 옆으로 이제 두고서라도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정말 제 경험상으로 개인적으로 흉터 치료 그 자체에 있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는 살성이라는 개념일 것 같아요. 이 살성에 따라서는 얼굴에 있는 그 흉터, 그 어떤 형태적인 변형도 정말 생각보다 마치 깐 달걀처럼 없어지는 것도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뭐 이제 저희 헤유라니언 홍대점에서도 이와 관련한 많은 케이스를 보유하고 있고요. 뭐 이게 제가 말로 아무리 설명을 잘 드린
해준다고 해도 전달이 잘 될까 하는 걱정이 조금 있기는 한데요. 이를테면은 피부 타입 자체가 원래 좀 부드럽고요. 트러블이 발생하거나 흉터가 생겨있는 딱 그 부위를 제외하면 다른 부위의 피부는 모공 발달도가 크지 않아서 잘 보이지도 않고 되게 깨끗한 이런 느낌을 떠올려 보시면 이런 피부가 이 흉터 치료에 있어서 가장 좀 적합한 좋은 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어렸을 때만 잠깐 여드름이 지나가듯이 발생하고 나서는 특정 부위에 뚜렷한 그 흉터를 제외하고 여드름 발생이 아예 없거나, 지금의 경우는 이제 혹은 수험생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공부를 하던 시절에 잠시 동안 뭐 발생했던 염증으로 인한 흉터만 남았거나, 원래 되게 깨끗했던 어떤 피부였는데 성인이 돼서부터 이제 발생한 모낭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남게 된 흉터,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 경우가 그 효과가 매우 큰 편이에요. 정리하자면 이 얼굴의 다른 부위 피부는 되게 비교적 양호한 상황에서 그 흉터 자체가 일부분에만 집중된 어떤 형태인 경우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일단 흉터 치료로 인한 자극이 피부에서 빠르게 재생으로도 이어지고요. 흉터 테두리 있죠? 흉터 그 모양에 해당하는 테두리 역시도 주변부와 빠르게 동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의 경우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좀 살성이 좋지 않은 어떤 경우를 말씀드려야 되는 거죠. 얼굴 전체적으로 모공 발달도가 높아가지고 그 모양들이 이제 조금 뚜렷뚜렷하게 잘 보여지는 경우, 이제 흉터의 어떤 분포된 범위가 상대적으로 이제 뭐 볼 부위나 이런 부분을 넘어서 이마 그리고 이제 턱 주변부에 이르기까지 좀 광범위하게 형태를 넓게 변형을 시켜놓은 경우, 피지 분비가 적어져 있는 성인이 된 상태에서도 염증이 계속해서 좀 반복적으로 잘 발생하고 있는 경우, 흉터의 타입이 복합적인 경우죠. 뭐 아이스픽부터 해서 박스 형태, 롤링성의 어떤 형태들, 혹은 이제 그 중간중간에 어떤 해당하는 여러 가지 어떤 흉터가 다양하게 이제 분포하고 있는 경우, 흉터 주변부를 보시면은 이렇게 테두리가 있으면은 그 주변부가 섬유화가 잘 일어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울퉁불퉁한 어떤 경계를 이제 만들어내는, 이런 경우에는 타고난 살성이 여드름 발생 확률이 좀 높았던 어떤 경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흉터 치료에 대한 호전도가 상대적으로는 낮습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시술에 대한 효과가 잘 나타나는 흉터 부위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부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시술로 인한 호전이 잘 나타나더라도 내가 느끼게 되는 어떤 궁극적인 어떤 그 미관상의 만족도는 조금은 떨어지는 이제 경우가 많습니다. 깊은 모공 부위에서의 시술이 한 부위 한 부위 모두 이제 효율적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이제 낮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조직의 증식 효과가 나타나더라도 섬유화된 이 주변부와 매끄럽게 이어지는 느낌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뭐 사실 연예인분들이야말로 말 그대로 좀 보여지는 외형적 그 존재 자체로 그 가치를 드러내야만 하는 업을 삼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겠지만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으실 거예요. 뭐 저도 실제로 이제 몇몇 분들을 뵐 수 있는 기회가 종종 있긴 한데요. 그런 꾸준한 관리가 뒷받침된다는 이거를 전제로 해서도 피부 타입에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유명한 분들이 계시니 뭐 잠깐 실례가 안 된다면 예를 들어 볼게요. 기본적으로 연예인분들은 강한 메이크업 을 오래 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피부가 굉장히 좋았던 경우에도 좁쌀 여드름 같은 경우는 잘 발생하는 이 상황을 제가 많이 배웠었거든요. 그러다가 이 피로도가 높아지면서 일시적으로 그 좁쌀 여드름들이 이제 볼에만 몇 개의 어떤 염증으로 변하면서 흉터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사실 제가 뭐 이제 이 실명 자체를 언급을 하기에는 피부가 너무 좋으시거든요. 너무너무 좋으시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무슨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신뢰가 될 것 같아서 말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정말 흉터가 온데간데 없어진 이제 이런 상태의 분도 제가 기억을 하고요. 반대로 살성이 조금은 안 좋은 어떤 유명하신 분들, 이 케이스로는 이거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편할 수 있는 게, 방송에서 본인들께서 이제 직접 언급을 해주신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만 좀 예를 들어보자면, G.O.D 있죠. 그 데니안 님, 그리고 이제 뭐 이제 클릭비의 오종혁님, 가수 이제 임창정님, 뭐 이제 이런 분들 정도를 언급을 해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굉장히 그 미남들이시죠. 되게 잘생기셨는데 보면은 이 흉터로 인한 어떤 미세한 어떤 그 굴곡의 윤곽의 차이가 분명히 이제 그 촬영하는 그 중간중간에서 좀 나타나는 경우들을 많이 좀 보게 되는데, 타고난 살성의 어떤 차이로 인해서 치료에 대한 혹은 뭐 관리에 대한 어떤 효과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조금은 드러나는 어떤 그 윤곽의 차이가 좀 생겨나는 이런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꾸준한 노력과 어떤 치료에도 어느 정도 그 궁극적인 이 흉터 개선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한계치죠. 이 한계선을 가지고 있는 이제 경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역으로 혹시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항상 여태껏도 그렇고 좀 조심스러워 했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는 살성이 더 좋은 분들께 흉터 치료가 더 효과적인 거는 사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게 살성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분들께 흉터 치료가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결론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제가 항상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피부도 결국에는 사람의 어떤 그 신체의 일부라는 건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뭐 마치 우리가 타고난 키가 크고 작듯이 혹은 뭐 머리숱이 많고 적듯이 피부의 타입도 타고난 어떤 형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제 경험상으로는 어떤 피부 타입을 가지고 계신다 하더라도 흉터 치료는 그에 상응하는 효과를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흉터를 제거한다라는 표현은 사실 저는 잘 쓰지를 않아요. 애초에 맞지가 않거든요. 흉터가 흉터처럼 보이지 않게끔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피부 타입과 흉터 상황에서 최선의 상태로 그 누가 보더라도 되게 건강한 피부를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할 거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피부 타입 한에서 가장 예쁜 어떤 피부 상태를 유지하는 거는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좋은, 그러니까 건강하고 밝은 피부로 보이기에 충분한 상황이 되는 거를 저는 많이 이제 여태까지도 발견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살성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 해서 흉터에 대한 어떤 꾸준한 치료 그리고 관리를 통해서 생각보다도 너무 그 마음이 편해질 만큼의 어떤 만족도를 가지게 되시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봐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흉터 치료는 결국에 가장 효율적인 시술 설정이죠. 그러니까 내 피부 타입에 적절한 가장 효율적인 어떤 시술을 잘 설정하고 충분한 자극을 줄 수 있는, 충분히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만큼의 어떤 횟수의 누적, 올바른 재생을 위한 충분한 기다림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노력이 말 그대로 결실이 되는, 이제 결실로 돌아오는 그 상황을 제가 수년간 많이 확인을 해왔거든요. 분명히 저희가 많은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